엄마 이번에 꼭 성공할 것 같아. 투자금만 좀 도와줘요. 엄마가 믿어주면 더 열심히 할게요. 아들, 너 이번엔 확실한 거지? 그럼요.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5세 배영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는 베푸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평생 남 도와주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친척이며 이웃들한테도 손 내밀면 도와주면서 살았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작 제 곁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남을 도와줄 땐 다들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며칠 전에 오래된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순아, 우리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니? 나이 드니까 아무도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써. 맞아. 나도 애들한테 돈이든 시간이든 아낌없이 줬는데 이제 와선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데 제 얘기 같아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눠주고 베풀고 희생하는 게 다 좋은 일이라 배웠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내가 너무 잘못한 건가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저희처럼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70세 이상 노인의 23%가 자녀나 가족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노인의 42%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비하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한테 퍼주느라 내 삶을 포기하면 결국 나중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오늘은 70 이후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왔죠.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 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식들 키우는 데 들어가고 결혼할 때 전세금 대주고 어려울 때 생활비 보태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니까 부모니까 그냥 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에 꼭 성공할 것 같아. 투자금만 좀 도와줘요. 엄마가 믿어주면 더 열심히 할게요. 아들, 너 이번엔 확실한 거지? 그럼요. 이번엔 절대 실패 안 해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요. 제가 바보 같았죠. 또 도와줬어요. 제 노후 자금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사업은 몇 달 못 가서 망했고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더 속상한 건 아들이 그 뒤로 저를 점점 피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달라 할까봐 그런 건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던 아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던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순아, 너도 자식들한테 다 퍼줬구나. 나도 그래. 근데 지금 보면 후회돼. 맞아. 우린 돈 벌면서 아낀다고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없네. 내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어. 돈이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거. 그땐 그냥 웃어넘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이 딱 맞더라.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는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걸 미덕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은혜는 반드시 도리어 원망을 부른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베풀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왜 더 안 주냐는 불만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3%가 자녀나 가족의 금전적 요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빈곤층의 70%는 자녀 지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워도 절대 노후 자금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자금을 절대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 둘째,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한다. 생활비의 30% 이상을 비상금으로 확보하기. 셋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자식이니까 이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요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친구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이제라도 바뀌자. 남은 인생,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써야 해. 맞아. 자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여러분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 숙자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영순아, 나 진짜 바보 같아. 갑자기 웬 바보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우리 작은 아들이 돈 좀 빌려달라길래 엄마한테 손 벌린 게 처음이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려고 했거든. 그래서 도와줬어. 그렇지.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번엔 카드 값이 모자란다고 또 부탁을 하더라. 뭐? 처음이 마지막이라더니 또? 그렇지. 내가 망설이니까 엄마, 딱 이번만이야. 절대 다시는 안 받을게. 이러는데 그 말 듣고 또 줬어. 숙자 씨는 결국 몇 번을 더 빌려줬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영순아, 내가 돈 못 주겠다고 하니까 애가 연락도 잘 안 해. 정말? 내가 안 주니까? 응. 원래는 자주 오던 녀석이 요즘은 거의 안 와. 나 이제야 깨달았어. 처음에 줬던 게 잘못이었어.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큰딸이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잠깐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이번에도 부족해.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만 좀 도와줘. 그때 저는 고민을 했죠.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 딸인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그 이번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뒤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너 아직 지난번 것도 못 갚았잖아.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가 믿어주면 나도 더 열심히 살게. 결국 저는 또 도와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통장은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는데 점점 부담이 되는 경험.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가족이나 지인.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돈을 쓰게 된 경우. 사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그 희생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친 관용은 결국 상대에게 더 큰 탐욕을 가르친다. 즉, 처음에 도와줬다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23%가 가족이나 지인의 금전적 부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입을 확률이 8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인 부탁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둘째, 한 번 도움을 줬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셋째, 거절하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찰디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한 번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공원에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숙자야,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 돈은 내 거야. 가족이라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이제 안 줘야겠어.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여러분도 제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다. 내가 힘들어지면 결국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친구 순자 씨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영순아, 나 진짜 속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며느리 말이야. 내가 처음에는 애 봐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당연한 듯이 시켜. 무슨 말이야? 나도 이제 힘든데 애 봐주는 게 점점 버거워져.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엄마, 좀 봐줘야죠. 우리도 힘들어요. 하면서 되레 화를 내. 이 말을 듣는데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손주들이 너무 예뻤어요. 처음에는 자주 봐주는 게 기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이번 주에도 애 좀 봐주세요. 엄마, 이번엔 주말에도 좀 가능할까요? 엄마, 그냥 아예 애들 방학 때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딸이 점점 당연한 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엄마, 그래도 좀 봐주셔야죠. 저희도 바쁜데요.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나? 내가 희생을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주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노인의 8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잘 지키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노년의 자존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한비자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친 겸손은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둘째, 내 감정과 컨디션을 먼저 고려한다. 셋째, 한 번 선을 넘은 부탁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한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며칠 전 친구들과 공원에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순자야,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가 힘들면 그냥 못한다고 해. 맞아. 우리가 힘들 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희생하면 안 돼.
여러분도 제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네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친구 정숙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영순아, 나 요즘 너무 속상해.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제는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괜히 잘 보이고 싶어서 자꾸 밥값도 내가 내고 작은 선물도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정숙 씨는 원래 후배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구들에게도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생일이면 작은 선물도 챙겨주고 모임에 가면 자기가 먼저 밥값을 계산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 친구들 있잖아. 내가 몇 번 밥 사고 선물 주니까 이제는 아무도 내가 내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하잖아. 그게 말이야.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요즘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는 분위기야. 그냥 내가 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족들 챙기는 게 좋았어요.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 있으면 꼭 한 끼 대접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이번에도 세뱃돈 많이 주세요. 고모, 이번엔 어디 좋은 데서 밥 사주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보다는 더 줄 수 없냐는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작은 호의였는데 점점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험. 선의로 베풀었지만 결국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경험. 사실 우리 세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절도 한계를 넘어가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라로슈프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친 친절은 때로는 거절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35%가 자신이 친절을 베풀었지만 결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노후 경제 전문가들은 친절이 물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질적인 친절보다 마음의 친절을 먼저 생각한다. 둘째, 베풀매 한계를 스스로 정해둔다. 셋째,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미국 심리학자 아들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친절이란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친절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정수가,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너 혼자 퍼주다가 나중에 힘들면 어쩌려고 그래? 맞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부터 챙겨야 해. 여러분도 제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푸는 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지혜로운 친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희생, 무리한 부탁 거절, 자존심과 존엄성 지키기, 과도한 친절 줄이기.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희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 희생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마지막까지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포기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나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못하면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과도한 친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베푸는 것이 반드시 상대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많은 걸 주고 참 많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생을 멈추고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해야 남은 삶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